2주 전에 마르세유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작은 건물에 가스가 폭발해서 자고 있었던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사고는 부활절 주말에 있었는데 그 건물에 4가구가 살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8명 다 자고 있던 시간에 운명을 달리하였다. 자가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사실 이게 운명이었다고 개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다. 가스 점검만 정기적으로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어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 없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었다. 그냥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처음에 프랑스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을까 생각했다. 여기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살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지. 툭하면 시위하고 파업하고. 그런데 요즘 연금 시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고 프랑스 시위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어쩌면 저렇게 저들은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아닐까? 솔직히 말이 인연이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옆나라 독일은 연금보장이 65세이고 스페인도 67세로 연장되었다. 우리가 보기엔 62세에 고작 2년 연장된 64세는 어쩌면 이런 저출산율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방안책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눈엔 그들이 정부가 자신의 운명을 정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세유 돌아온 지 2주가 넘었다. 시간은 너무 빨리 잘 흘러간다. 나는 요즘 사주팔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매년 설이 지나면 가시던 철학관에 가셔서 그해의 운세를 보시곤 한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 어느 날 엄마는 우리 집 식구들 사주를 다 보고 들어오시면서 나한테 툭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외국 나가서 산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사업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피식 웃으면서 외국? 그래? 이러면서 더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사실 그때만 해도 외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외국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호주에서 10년 살았고 레스토랑도 3년 정도 했었다. 이 레스토랑을 하기 전에도 우리 엄마가 그 철학관 선생님께 여쭈어봤는데 그 철학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본전을 할 거예요 하셨단다. 그런데 정말 딱 본전만 뽑았다. 그러니까 사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철학관에 예약해 놓은 시간에 오렐리안가 딱 들어가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신 생년월일로 사주풀이를 하고 나서 외국 관련된 일이나 외국에서 사시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외국분이랑 들어오셔서 놀랐습니다 하셨다. 그리고 나의 사주와 기본적인 내 성격이나 성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하셔서 그 다음 주에는 오렐리안 사주를 봤는데 오렐리안 사주도 잘 맞아서 너무 놀라웠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전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다. 그렇게 치면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럼 쌍둥이들은? 실제로 나는 생년월일이 똑같은 친구들이 2명 있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훌쩍 넘은 친구들이어서 잘 안다. 그런데 둘은 성향도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찾아보니 현대사회에서 사주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난 환경이라고 한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면 태어났을 때 같이 타고난 도구들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달 정도를 시간 날 때마다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으면서 보니 하시는 말씀들이 다 비슷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런 것은 없다. 갖고 있는 도구들이 다 다를 뿐이다. 다만 운의 흐름이 좋고 나쁜 것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운이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항상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우리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점점 더 궁금해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졌다. 내 친구가 몇 달 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내 친구에게 남자가 안 보인다고 하셨단다. 내 친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은 해도 꽤나 낙담한 듯 보였다. 그 얘기를 듣고 내 친구에게 내 얘기를 말해줬다. 우리 엄마가 다니시는 철학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남편 복이 좀 약하다고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오렐리안의 그 해운도 보려고 사주를 보여줬더니 철학관 선생님께서 엄청 좋다고 서로 잘 맞는다고 하셨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남자 볼 때 너랑 더 잘 맞나 안 맞나 신경 써서 만나보라고 했는데도 친구는 영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살짝 신경질이 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 막 하는 건 아닐까? 생년월일 씨만 보고 당신의 인생에는 남자가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게 꽤 괘씸했다. 자기가 뭔데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이런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싶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좀 보다 보니까 그동안 상담했을 때 들었던 말들이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헷갈리기도 했다. 처음 한 달 대충 영상만 볼 때는 쉬운 것 같았는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명리학이 보통 학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깊이가 있었다. 명리학이 동양 철학으로 불리는 만큼 나는 학자마다 주관과 해석도 다르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다른 학문들과 같이 1, 2는 대충 해갖고는 안 되는 학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애초에 사람 운명을 쉽게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사주팔자도 어느 정도 믿는다. 안 믿기에는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 다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운의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할 순 있다. 아직도 쥐뿔도 모르겠지만 명리학은 결국은 조화와 균형인 것 같다. 너무 재성을 바라는 것도, 그렇다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성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될 테고. 보면 볼수록 어렵고 흥미로운 학문이다. 명리학에서 개운법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운을 틀게 하는 법이다. 유명한 사주 블로거 현묘가 말했다. 최고의 개운법은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